안녕하세요. 주식임당 율곡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검색해서 들어오신 분들이요. 솔직히 이거 하나 궁금해서 들어오셨죠? 자, 여기서 더 가는 건가? 상승 탄력은 언제 붙는 건가? 지금 들어가기 좀 늦은 거 아닐까? 이런 질문이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 가장 불안한 건 수익이 아니라 타이밍일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영상은 단순한 전망이 아니에요. 왜 지금 이 종목을 두산 에너빌리티를 다시 봐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까지가 현실적인 구간인지 제가 딱 정리해 드릴 겁니다. 자, 결론 먼저 말씀드릴 건데 그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요. 제가 힘을 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르셨죠? 감사합니다. 자, 두산 에너빌티 지금 상승 흐름 타고 있어요. 그리고 목표가를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릴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 이거는 구조의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수급 상황을 보시면요. 좀 명확하게 보입니다. 여기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요. 외국인의 수급 이렇게 들어오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들어오고 있을 때 물량이 들어올 때는 크고요. 나갈 때는 작아요. 그래서요. 지금 숫자로 그냥 보시면 매수 매도 반복하는 거 아니야? 근데 종합해서 보면요. 이렇게 결국은 사고 있습니다. 올라올 때 사고, 그다음에 차익 실현, 차익 실현. 올라올 때 사고, 차익 실현, 차익 실현. 또 올라올 때 사고. 근데 물량의 차이가 있죠. 살 때는 많이 사고요. 팔 때는 적게 팝니다. 그러면서 물량을 하나씩 모아가면서 수익도 실현하면서 현금을 모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모인 현금들이 나중에 크게 상승할 때, 추가 상승을 만들어낼 때 상승의 동력으로 매수세로 돌아설 겁니다. 자, 이렇게 이 종목은 개인 수급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죠. 대형주, 그렇죠? 그다음에 지수, 영양주이고 파생, 연동 종목입니다. 특히 이런 종목은요. 파생의 수익 구조에서 발생을 하는데 현물 대형주, 그러니까 파생에서 수익을 내고 현물 대형주로 그 수익금을 재배치하는 그러한 흐름. 이 흐름에서 먼저 움직입니다. 유동성 장에서는요. 뉴스가 아니라 외국인의 방향성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지금 외국인은요. 전략과 인프라 축으로 포지션을 쌓고 있어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요. 원전주로 보시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원전주를 가지고 원전주라 보는데 뭐가 문제냐? 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관점을 달리 보시면 주가 상승 포인트와 트리거가 보입니다. 자, 실적 구조. 자, 이걸 보시려면 좀 빌드업을 해야 돼요. 제가 보고 있는 관점들을 모아서 원전주로 보지 않아야 할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실적 구조를 보셔야 되는데요. 실적 구조에서 가스터빈 이쪽을 먼저 보겠습니다. 가스터빈 이제 신규 설치만을 시장은 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유지보수를 이제 봐야 돼요. 왜냐면요. 유지보수 서비스 수익이 증가하는데 이게요. 좋습니다. 제조 대비 유지보수가요. 두세 배 마진이 높아요. 그렇다면 이익률이 올라가겠죠. 그리고요. 유지보수를 하게 되면 20년에서 30년 장기 계약 구조, 롱텀 서비스 어그리먼트라고 해가지고 LTSA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당연한 게요. 만든 곳에서 그죠? 만든 곳에서 서비스를 받는 게 당연했죠. LG전자 제품이면 LG 서비스에서, 삼성전자 제품이면 삼성 서비스에서 이 유지보수를 받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만든 거면 수입비에서 서비스를 받아야겠죠. 당연합니다. 그게 더 안정감 있고요. 그리고요, 26년 가스터빈 신규랑 그다음에 서비스 수주 목표가 1.5조 이상이에요. 그렇죠. 이거는요, 한 번 팔고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터빈을 팔면요, 20년 동안 무려 20년 이상 돈을 계속 받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이거예요. 프린터 집마다 있으시겠지만 마치 프린터를 싸게 팔고요. 잉크로 돈을 버는 이 모델과 비슷합니다. 예, 프린터, 그다음에 잉크와의 관계.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 신규 가스터빈 설치와 서비스 계약의 관계와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빌드업 두 번째 한번 해볼게요. 대형 원전에다가 SMR 수주 본격화인데요.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시는 사항이니까 빠르게 핵심만 체크해 볼게요. 자, 2026년 기준으로 폴란드 AP1000 수주 기대가 있죠. 체코 듀크바니
6호기 증기탑인 3,200억 계약 체결이 있습니다. 전체 팀코리아 프로젝트 26조 중에서 약 5.6조, 그쵸? 핵심 주기기 계약이 있습니다. SMR도요, 단순한 기대가 아니죠. 이제 본격화됩니다. 유스케일, 테라파워, 엑스에너지 16기 공급, 그렇죠? 2030년까지요. SMR 수주 목표가 무려 28조입니다. 이건요, 말 그대로 10년짜리 산업의 사이클이에요. 제가 10년, 20년 장기적인 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주가는 그걸 땡겨오기 때문에, 그쵸? 여기에서 주가 상승에 탄력을 받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산업구조 바뀌는 걸 말씀드려야겠어요. AI 전력 수요. 이거는 너무나 많이 들으셔가지고 핵심만 간단히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자, AI 데이터 센터가 전력을 먹죠. 엔비디아 GPU 1만 장 이렇게 들어가는 이게 돌아가는 데이터 센터는요. 비유하자면 중형 도시 전력 소비량 수준을 씁니다. 네, 데이터 센터 하나가요. 그래서 미국은요. 원전을 다시 열고 있죠. 그래서 신한투자증권 리포트에서 말한 것처럼 이 종목은 단순히 원전주가 아니라 바로 이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AI, 전력, 인프라 수혜주. 이제 원전주로 보시면 안 됩니다. AI, 전력, 인프라 수혜주예요. 자, 그 다음에 앞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올라갈 거다. 목표가는 좀 이따 더 말씀드릴게요. 올라갈 거다. 이런 데는 재무구조가 있어요. 재무구조가 개선이 되거든요. 이제는 배당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부채비율이 예 맞습니다. 자, 과거 비처비율이 300%가 넘었어요. 네, 현재는 100%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이제는 덩치를 키우는 단계를 넘어서가지고 현금을 배당을 통해 현금을 돌려줄 수 있는 구조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시장의 기대감은 26년 이렇게 가면 배당 재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죠? 그다음에 실적 가시화 이후에 주주환원 이게 확대가 되면요, 배당이 일어날 겁니다. 현 정부의 움직임도 주주환원 정책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외인들도 여기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투자, 해외에서의 관심도 이것을 촉발할 겁니다. 원전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좀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바로 원전으로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확대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원전으로 덩치를 키우고, 그쵸? 덩치를 키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가스터빈 서비스로 수익성을 가지면서 이를 바탕으로 배당이라는 주주환원 실현하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게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가로 왔습니다. 목표가를 말씀드릴 건데, 자, 대신증권이 목표가가요 13만 원이에요. 신한투자증권은 목표가는 12만 5천 원이더라고요. KB증권은 11만 원, 교보증권은 11만 3천 원, 현재가는 10만 3,900원이죠. 즉 시장의 평균은 11만 원부터 13만 원 구간 여기를 바라보고 있어요. 정확한 근거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구조상 이 구간이 계산 가능하다. 하지만 자, 저는 조금 더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계산에는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진 않아요. 그래서 멀티플을 상향 조정해서 저는 14만 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14만 원 구간에서 목표가를 잡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하신다면 이렇게 이익 나는 거래로 두산 에너빌리티 매매하시면서 뭔가 수익 나는 계좌의 수익을 쌓아가는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리스크도 같이 보겠습니다. 리스크에 따라서 한 번씩 출렁출렁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14만 원을 가는 도중에도 한 번씩 출렁출렁 할 겁니다. 그럴 때마다 매도 전략도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단기 매수 전략도 써야 됩니다. 출렁출렁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지표도 참고해 가면서 공매도 체크하면서 그다음에 연기금 수량, 그다음에 기간 보유 수량, 외인 보유 수량까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타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크를 볼 때는요. 폴란드 정치 변수를 좀 봐야 되고요. 해외 프로젝트 지원 가능성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대규모 수주에 따른 일시적 현금 감소도 지금 현금이 괜찮은데 수주가 일어나면 투자를 좀 해야 되니까 일시적인 현금 감소 여기 부분도 리스크로
인식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측보다는요, 기준선을 잡아서 대응할 겁니다. 자, 오늘의 행동 전략은 간단합니다. 목표가 1차 목표가 14만 원 도달할 때 수익 매도할 건데요.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간중간 이렇게 RSI 좀 지표도 많이 보는데요. RSI가 이렇게 위로 올라왔을 때 한 번씩 팔아야 돼요. 예. 근데 지금은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여기를 잠깐 보시면, 자, 여기를 좀 크게 해서 볼게요.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RSI를 조금 더 키우겠습니다. 이쪽으로 좀 키울게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RSI를 보시면 이 구간이 있어요. 이 구간, 바로 이 구간이죠. 이때 한 번씩 우리 팔 겁니다. 이때 한 번씩 팔면 이렇게 장기간 내려오는, 여기서 또 한 번 살 수 있어요. RSI가 상방으로 올라오면서 매수가 유지될 때, 이럴 때 여기서 한 번씩 팔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사고, 이렇게 비중은 좀 조절을 할 거예요. 비중은 한 70대 30 정도, 장기 보유 비중 70 하고요. 단기, 이렇게 RSI에 따라서 매매하는 비중, 또 여기에 참고하는 게 또 있습니다. 외인 수급, 기관 세금, 외인의 수급, 기관의 수급 참고해서 RSI 지표 위주로 해서 제가 타점을 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할 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이럴 때 한 번씩 수익 매도하면서 이것만 해도 10%, 30에서 10% 수익이 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가면 시장 기대 14만 원까지 간다면 목표가 14만 원으로 향해 가면서 우리 중간중간 타점을 잡을 거예요. 그리고 목표가 다 와서 외국인 수급 둔화되고 매도세가 쏟아지면 그때 같이 정리할 겁니다. 세력이 매도할 때 같이 나오는 타점을 드릴게요. 제가 문자로 드리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자, 덩치로 한번 요약 한번 더 해볼게요. 원전으로 덩치를 키운다. 이 포인트를 잘 알고 가시면 좋습니다. 가스터빈 서비스로 수익성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유지보수 중요하겠죠. LTSA 재무계산 흐름 만들고 있고 배당 기대까지 붙은 구조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수급이 방향성 만들고 있어요. 아까 보여드렸듯이 외국인이 사면 좀 크게 사고 팔 때는 좀 적게 팔고 그러면서 물량 모은다. 자, 예측 물론 하겠지만 대응도 중요합니다. 구조를 이해하고 기준선을 잡고요. 수급이 빠질 때 같이 나가도록 할게요. 목표가 생각하시고요. 제 전화번호는 010-7730-8354 이 번호로 두산 에너빌리티 전략 이렇게 보내주시면 전략과 타점을 함께 녹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제가 영상 잘 준비했고 여러분들도 도움이 되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중요한 게요. 구독도 한 번씩 꾹꾹 눌러주세요. 여러분께 두해빌 좋은 정보들이 찾아갑니다. 그리고요 댓글로 두산 에너빌리티 돌파라고 외쳐주시면 저도 힘을 크게 내고 또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고요. 여러분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요. 여기까지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저는 한 가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 이 시장을 감으로가 아니라 기준으로 보려고 하시는 분이란 건 분명하거든요. 왜냐면요. 요즘 시장은 대충 보면 반드시 손해보게 되어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뉴스는 매일 쏟아지고요. 유튜브에서 이미 오른 종목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하지만 진짜 큰 수익은요. 항상 그 반대에서 나옵니다. 조용할 때, 답답할 때, 사람들이 흥미를 잃을 때, 이때 세력은요. 이미 다음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요구쌤은 여러분께 그걸 말로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로 보여드렸습니다. 1월 3일 방송 기억나실 겁니다. 1월 3일에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전고점 앞에서 수급이 바뀌었다. 외인 기관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누가 봐도 답답한 흐름의 유로메카를 말씀드렸어요. 전고점은 계속 막히고 있었고 주가는 오를 듯 말 듯 거래량은 터지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전고점 돌파를 시도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패턴이다. 상단을 두드리는 흐름을 설명드렸고요. 여기에서 다음 흐름을 말씀드리면서 세력이 분명하게 물량을 모으고 있다 라고 정확하게 짚어드렸습니다. 그리고 33,700원 이 가격대에서 어떤 식으로 매집이 들어오는지 이렇게 패턴으로 정확하게 짚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고점을 뚫는 순간 수급은 바뀌면서 대시세가 시작될 수 있다.
그 이후 결과는 이미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다. 정확히 이 가격대에서 1월 3일날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러한 정말 저점에서 거대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결국 20일 만에 280%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이거는 운이라고 하긴 너무나 패턴입니다. 휘림 로봇은 어땠을까요? 이건 더 극적이었습니다. 2,995원, 3,000원대 가격.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조회수도 나오지 않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때 댓글에는 이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말이요? 이게 가겠어요? 이미 끝난 종목 아니에요? 이런 말이요. 그런데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휘림 로봇, 이건 책팟이다. 왜냐면요, 하락은 길었고요, 상승은 아직 시작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세력이 움직이기 전에 공통적인 구조였습니다. 자, 그리고 결과는요, 주가가 초급등하며 730% 수익. 진짜 대박주는요, 처음에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자, 이 종목들의 공통점 딱 하나입니다. 상단을 계속 두드린다. 저점은 조용히 올라온다. 거래량 죽지 않는다. 개인들은 점점 지쳐간다. 그러한 지침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세력은 방향을 만듭니다. 세력이 방향을 만들기 시작해요. 이 모든 게 터지기 전부터 저는 여러분에게 이게 기회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놓치지 않으시도록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어쩌면 지금도 그 기회를 계속 저는 여러분에게 두드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제대로 잡아내는 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그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영상에 댓글 남기세요. 메가 트렌드라고요. 이 메가 트렌드 댓글 남기시면서 제 연락처 7730-8354 보이시죠? 여기로 메가 트렌드라고 문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댓글 남기신 거 인증하시면서 댓글 사진 저한테 보내시고요. 메가 트렌드라고 남기신 분들에게만 다음 메가 트렌드 종목을 공개할게요. 어쩌면 말이죠, 제가 이미 방송으로 알려드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눈치채시는 분들은 이미 어떤 종목인지 아실 거예요. 그렇죠? 하나 방송에서 알려드리지 않은 메가 트렌드 종목 존재합니다. 문자 남기시면 알려드릴게요.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은요, 여러분이 마주할 수 있는 둘도 없는 기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메가 트렌드를 잡으세요. 어떤 종목의 기회인지 제가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그 기회를 잡으시면 됩니다. 노력에 대한 결과를 맞이하세요. 댓글로 메가 트렌드, 문자로 메가 트렌드. 다음 메가 트렌드는 어쩌면 여러분에게 황금 같은 기회를 선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